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66편이면서 이 페이퍼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이 페이퍼 4편. 오늘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내 볼 건데요. 먼저 화면을 이렇게 딱 보시면 그동안 쓰고 있던 ESP32하고 이 페이퍼가 여기 있습니다. 두 대가 있다, 그죠? 두 세트. 그 다음 이거 멀티미터 있습니다. 이거 뭐 전압하고 뭐 전류량 이런 거 측정하는 뭐 측정 장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얘가 있고, 그 다음 배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8650 배터리라는 건데요. 홀더하고 배터리 한 개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은 녹한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최선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마치 제품인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페이퍼를 카메라 초점이 안 맞네요. 잠깐만요. 마치 제품화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됐다. 근데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완전 뭐 최선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무엇을 하냐면 직전편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일단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직전편에서 이 페이퍼가 어떻게 동작하냐 이거를 알아야 지금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C샵 윈폼으로 서버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웹 서버. 그리고 ESP32에 이 페이퍼 달라붙어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ESP32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웹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항상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딱 접속을 해가지고 나 누군데, 내 아이디가 뭔데, 내한테 필요한 이미지를 내놓으라고 서버한테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거를 리퀘스트라고 한다고 했어요. 요청. 그러면 서버가 얘다 네 필요한 이미지 여기 있다 해서 모노 비트맵을 지금 공급을 해주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ESP32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스폰스로 이미지를 보내주고 그 다음 접속이 끊어지는 방식, 그게 HTTP 프로토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ESP32가 웹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운로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하겠습니다. ESP32가 웹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아주 적절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페이퍼를 사용한다라는 어떤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페이퍼는 전원 없이 화면을 유지할 수 있는 LCD예요. 그러면 이 페이퍼를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것의 그 목적성은 어쨌든간 상시 전력이 없거나,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런 전력 없이 쓴다거나 아니면 저전력, 최소한의 전력으로 뭔가 화면을 보여주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람직한 어떤 목적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전원 빵빵하면서 뭐 상황이 좋은데 왜 이런 거 씁니까? 그죠? 이거는 칼라도 3개밖에 안 나오는데 크다란 터치되는 LCD 달아가지고 쓰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 페이퍼를 쓴다라는 것의 어떤 목적성은 상시 전력이 없거나 혹은 저전력으로 작동될 때 쓰는 게 바람직하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전기가 없이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오늘 녹한다고 준비한 것처럼 이런 배터리를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뭔가 어떤 시스템에 배터리가 연결이 됐다. 그러면 수명이라는 게 생기죠.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걔는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배터리를 최소한으로 소모를 하면서 오랜 시간 쓸 수 있도록 저전력 형태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페이퍼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ESP32라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얘는 저전력인데 얘는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전기를 아껴야 같이 저전력인 건데 얘가 붙어 있음으로 해가지고
배터리가 금방 소모될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ESP32 보드는 저전력 모드를 지원을 해요. ESP32 다양한 그 저전력 모드가 있습니다. 뭐 제가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단계별로 있습니다. 몇 단계가 있어요. 제일 극단적으로 저전력으로 작동되는 거를 딥슬립이라고 합니다. 딥슬립. 딥슬립. 깊게 잔다 이 말이죠. 푹 자라 이 말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아마 모뎀 슬립일 겁니다. 모뎀 슬립. 그럼 딥슬립하고 요 모뎀 슬립의 차이는 뭐냐면, 야, 이거 맞나 모르겠다. 뭐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뭐가 있냐면요. 인터넷 연결은 유지한 채로 나머지 기능을 끈다. 그러니까 이게 옵션별로 그 정해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자동차로 치자면 뭐 1단계 저전력 모드는 뭐 헤드라이트랑 뭐 후미등이 꺼진다. 2단계는 사용자의 계기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꺼진다. 3단계는 뭐 엔진이 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있는데 제일 극단적으로 저전력으로 작동되는 게 딥슬립이라고 그러고요. 요때 딥슬립은 ESP32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재워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이 슬립들은 뭔가 자면서도 조금 잠꼬대하는 것처럼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조금씩 있는 슬립 방법이고, 요거는 배터리 양을 최소한으로 소모하는 대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 전반적인 플로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ESP32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1번 C# 웹 서버에 접속한다. TCP 커넥션을 딱 맺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리퀘스트 맞죠? 그리고 3번 서버가 리스폰스를 보냅니다. 리스폰스. 그리고 3번 둘 사이가 디스커넥트 됩니다. 디스컨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요 단계가 무한 반복이 되는 건데요. 여기 첫 단계랑 마지막에 하나를 더 끼우는 겁니다. 0번 ESP32가 웨이크업 합니다. 웨이크업이라는 표현은 딥슬립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짠 하고 깨어나고 5번 단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딥슬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SP32 모드가 일정한 간격으로 웹서버에 방문해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는데요. 딥슬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서버에 접속할 때는 깨어있고 맨정신이고 서버에 접속되지 아니한 시간에는 푹 자는 겁니다. 그럼 이 논리가 저전력인 것에 어떤 일맥상통하는 이유가, 우리가 얘가 얼마 간격으로 서버에 방문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한 시간에 한 번꼴로 방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0시부터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23시까지, 24시는 0시하고 같은 거니까, 그죠? 그럼 0시부터 23시까지 총 24개의 그 어떤 그러니까 아워가 있을 때, 자, 얘가 0시에 서버에 방문을 합니다. 땡 해가지고 서버에 방문해가지고 이미지 다운로드 받아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불과 몇 초 걸리잖아요. 5초에서 10초면 이거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5초에서 10초 정도 켜져가지고 필요한 이미지 다운받은 다음에 자는 겁니다. 그 다음 1시에 또 접속하겠죠? 또 접속하고 쭉 해가지고 23시까지 접속을 한다면 맥시멈 30초라고 잡아보겠습니다. 한 번 방문해가지고 이미지를 업데이트 하는데 30초가 소요된다. 그러면 여기 지금 화살표가 24개가 있겠죠? 그죠? 24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30초 곱하기 24시간 동안 얘는 하루 동안 켜져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이 불과 얼마나 될까요? 600에 720초인가요? 720초면 12분 남짓 된다, 그죠? 맞나? 뭐 계산은 뭐 하여간 뭐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하루라는 시간에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딥슬립을 하는 시간이
이거 요거는 켜져 가지고 작동되는 시간이고 그 나머지는 다 딥슬립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딥슬립 하는 딥슬립 할 때 소모되는 전류량이 완전히 작다면 실질적으로 얘가 켜져 있는 시간은 12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배터리를 아끼게 되는 거다. 논리적이다. 그죠? 근데 과연 얘가 딥슬립을 할 때 그러면 배터리를 아예 소모를 하지 않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얘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얘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ESP32 보드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ESP32라고 하는 거는 요 보드의 중간에 있는 요 네모난 거 있죠? 요 네모난 거 요까지가 ESP32고 나머지 요 붙어 있는 거는 뭐 USB 연결하고 전압을 3.3V로 바꿔주고 통신하고 또 GPIO를 밖으로 빼고 뭐 테스트하는 LED 달려있고 그런 거라서 사실 불필요한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칸다가 사용하는 거는 ESP32 DEV 보드라는 거예요. 요 DEV는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개발 보드라는 겁니다. 순수 ESP32가 아니라 ESP32를 조금 더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보드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불필요한 것들이 조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ESP32가 완벽하게 저전력 모드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저전력 모드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보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전력 모드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 1년, 2년, 3년 동안 어떤 제품을 쓸 수 있는 저전력 모드를 오늘 구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ESP32가 단순히 저전력 모드로 동작하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스스로 ESP32를 저전력 모드로 작동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보드를 찾거나 개발 가능하다면 이 코드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그대로 돌아가겠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접근을 하겠다는 거지. 말도 안 되게 저전력을 뭐 지향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제가 얘 딥슬립 안 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얘가 딥슬립 그 다큐먼트 상에 ESP32 그 공식 문서가 있거든요. 제주사에 가보시면 ESP32를 딥슬립을 시키면 이만큼의 전기를 소모한다라고 자기들이 적어놨어요. 그런데 얘가 그 다큐먼트대로 소모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내용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렸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이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범준님 반갑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이거 가지고 딥슬립 측정 안 된다고요? 왜 안 되죠? 이거 저번에 ESP8266 가지고도 했는데 일단 측정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 USB 선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는 그냥 연결해 줄 겁니다. 플러스는 그냥 연결해 주고 마이너스 선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요 두 포인트에 그 암페어를 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측정하는 게 맞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 전문가 전공자가 아니라 가지고 저는 이쪽 전공자가 아니라 가지고 이 테스트 가지고 그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어차피 거기까지 측정 안 될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얘가 딥슬립 하면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로 소모한다. 다큐멘트에 나와 있는데 이 보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보리밤님께서 중사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1번 오늘의 그 목표가 ESP32가 웹 서버에 방문한 다음
그 할 일 다 하고 저전력 모드 딥슬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딥슬립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작동 플로우를 보자면 전반적인 작동 흐름은 아래와 같다. 자, 2.1 ESP32가 부트된다. 혹은 웨이크업 된다. 그리고 2.2에서 ESP32가 웹서버에 TCP 연결한다. 3번 ESP32가 웹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요거 이제 HTTP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그리고 2.4는 웹서버가 ESP32에게 모노 비트맵을 전송한다. 근데 이 전송하는 거는 무작정 지금 전송하는 게 아니라 해당될 시 뭔가 보내줄 이미지가 그 체크를 해놨을 때, 그렇게 이미 만들어놨어요. 체크를 해놨을 때 전송한다. 그리고 2.5 그 둘 사이에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연결이 끊어진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ESP32 보드가 저전력 모드로 들어간다. 딥슬립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6하고 2.1 부분이 오늘 추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2.2부터 2.5까지는 어제 565편에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 만들어진 결과물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만들어야 될 예제는 뭐냐면, 예제 1번은 ESP32 보드를 그 저전력 모드 딥슬립으로 작동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그러면 그 이미 내장 예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파일 예제 ESP32 눌러보시면 이 딥슬립이라고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장 예제가 있으니까 요것만 보셔도 그냥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건데요. 딥슬립이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의 딥슬립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적어두죠. 딥슬립 ESP32의 저전력 모드는 저전력 모드에서 깨어나는 방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저전력 모드에서 웨이크업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3.1 시간에 의해서 웨이크업 하는 방법.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재우는 거잖아요. 30초 동안 자다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알람 시계 같은 걸 하나 주는 거예요. 알람 시계를 하나 주는 방법. 그러니까 ESP32는 알람 시계를 하나 들고 딱 이제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알람 시계가 뻑꾹 하잖아요. 그러면 웨이크업 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죠? GPIO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GPIO에 의해서 GPIO는 아니구나. 웨이크업 ESP32에 웨이크업 핀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웨이크업 하는 방법. 이거는 누가 그냥 깨우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깨우는 방법. 그러니까 3.1의 경우에는 이거는 예를 들어 30초 80초 뒤에 깨어나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작동되는 거고, 3.2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깨우지 않으면 영원히 잔다. 여기 ESP32에 웨이크업 핀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 핀에 익스터널하게 버튼을 하나 달고 걔를 물리적으로 누르면 깨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는 거고, 알람 시계를 들고 자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기본 예제에서 그게 뭐냐면, 여기 익스터널 웨이크업 된 거 보이죠? 이게 3점입니다. 흔들어 깨우는 거. 그리고 타이머 웨이크업 보이죠? 이게 알람 시계 들고 자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알람 시계 들고 자는 거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딱 보시면 장황한 설명과 함께 쭉 나오는데요. 일단 요 위에 있는 이 변수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조금 이따가 그냥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요 위에 보이는 이걸 여기 내 코드를 가지고 와서 예제화 시켜야 되겠다. 요런 설명들은 다 무시하고요. 그럼 저 위에 있는 얘는 US2S 팩터라고 돼 있다 그죠? 그럼 얘는 왜 필요하냐면 그 알람 시계에 맞추는 시계 단위 있잖아요. 딥슬립 할 때 ESP32에게 입력해주는 시간 단위가 마이크로초 단위이다. 마이크로초는 뭡니까? 밀리초가 1000분의 1이고 마이크로초는 10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1, 10, 100만 1, 10, 100만 맞나? 10만 100만 그러니까 1, 10, 1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지? 공 6개면 맞죠? 공 6개면 100만 곱해지는 거 맞죠? 제가 지금 좀 혼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100만이라는 이 숫자가 밀리초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요 time to sleep에 5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요 잘 보시면 US2S 팩터랑 time to sleep이라는 이 그 전처리 잘 보시면 아래쪽 어디 여기 두 개 곱해지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럼 이 곱해주는 것의 의미가 5초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니면 저기다가 500만이라는 숫자를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초가 되는 겁니다. 딥슬립 할 시간. 단위를 초로 표현하기 위해서 100만이라는 어떤 거를 값을 변수로 만들어 놨다. 그럼 500만이라고 적어 놨는 것보다는 5 곱하기 100만이라고 해 놓으면 앞에 5라는 것만 보면 5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조금 어려운 건데요. 얘는 이 녀석의 정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ESP32의 내부적인 건데요. 약간 휘발되지 않은 메모리 영역의 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메모해 놓을게요. 저도 이거 잘 모릅니다. 휘발되지 않는 영역의 변수를 선언한다. 잘 모르겠음. 그러니까 여기 이 부트 카운트라는 이 변수가 ESP32가 꺼졌다 켜져도 그대로 값이 남아있다라는 것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부트 카운터라는 뭔가 변수가 하나 있었다.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여기 프린트 웨이크업 리즌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깨어난 사유라고 해석이 되겠죠. 딥슬립 했다가 저전력 모드에서 웨이크업 했을 때 어떤 이유로 웨이크업 했는가, 그거를 자기가 감지를 해낼 수가 있는가 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웨이크업 시키게 되면 요 타이머에 의해서 웨이크업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듯이 그 흔들어 깨우면 요 익스터널 웨이크업 요쪽으로 되겠다. 그죠? 지금 그렇게 안 쓸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걸리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셋업에 잘 보시면 부트 카운트가 하나 올라간다. 그죠? 요거는 휘발되지 않는 변수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 예제에서 이 부트 카운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가 딥슬립 된 다음에 웨이크업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 부트 카운트가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부팅이 몇 번 되었는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지금 그러니까 딥슬립이라는 게 저 부트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다. 부수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단순히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지금 오늘 녹한다가 할 개념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친구잖아요. 그죠?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거 자기가 깨어난 이유를 출력하는데요. 얘도 따지고 보면 깨어난 이유가 별로 궁금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냥 남겨둘까? 그냥 설명 차원에서 남겨두도록 하죠. 얘는 남겨두고 웨이크업 사유는 무엇인가? 물 좀 먹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ESP32에다가 ESP가에게 알람 시계를 주는 겁니다.
ESP32에게 줄 알람 시계의 시간을 설정한다. 너 언제 뒤에 깨어나면 된다라는 알람 시계를 맞추는데 여기에 시간을 집어넣는데 이거 단위가 마이크로 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이라고 여기다가 써주면 그게 5초에 해당이 되더라. 그러면 지금 여기 요거 5라는 거를 내가 10으로 바꾸면 10초가 되는 거고 30으로 바꾸면 30초가 되는 거고 뭐 그게 싫다면 여기다가 500만으로 쓰든지 아니면 3000만이라고 써두면 30초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다. 그러면 ESP32가 every 몇 초 뒤에 깨어난다라고 여기 이제 출력이 되겠죠. 다음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going to sleep 이 함수가 이제 ESP32를 알람 시계도 줬으니 이제 자거라 이제 재우는 겁니다. ESP32가 여기서 자게 된다. 그럼 잘 보시면 루프 쪽에 this is not going to be called라고 돼 있죠. 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 루프는 절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딥슬립에서는 루프가 작동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루프가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틀린 설명이고 딥슬립이 셋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셋업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 루프가 진행이 되는데 셋업에서 이미 자기가 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루프가 실행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내가 루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만약에 녹한다가 어떤 조건을 만들었다. 이 조건이 true가 됐을 때 그때 여기서 딥슬립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딥슬립을 해라고 했다면 루프가 돌다가 이 조건에 만족이 되면 딥슬립을 하게 되겠죠. 그거는 선택사항인데 저는 셋업에서 오늘 딥슬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딥슬립을 하면 루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딥슬립을 했으니까 루프가 작동이 안 된다. 요렇게 해석을 내야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예제는 5초라는 시간 간격으로 계속 잤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여기 있는 이 출력 멘트들을 화면에 시리얼 모니터에 뿌리겠다.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1번 예제입니다. 좀 단촐하긴 하지만 자, ESP32를 딱 연결해주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진환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예제 1번에서 소모되는 전류량이 얼마인가 그것도 한번 측정해 볼 만하겠죠. 측정이 되려나? 자, 그러면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웨이크업 됐죠? 타이머에 의해서 웨이크업 됐고 다시 going to sleep 자고 5초 뒤에 리셋되면서 다시 going to sleep 하고 위에 이거 뜨는 거는 그냥 ESP32가 재부팅 될 때마다 뜨는 그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요 밑에 있는 요 세 줄만 보면 되겠죠. ESP32가 5초 뒤에 깨어난다. 잔다. 나 깨어났다. 다시 자겠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지금 자는 거죠. 알람 시계가 5초 뒤에 울었으니까 일어난다. 딱 일어난 다음에 다시 자고 또 5초 뒤에 깨어난 다음에 또 자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 됐네요. 이게 예제 1번입니다. 저장하겠습니다. 566-1번
ESP32를 딥슬립하기. 자, 그럼 이제 예제 2번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565편에서 만들었던 최종 버전을 그 저전력 모드로 작동시키시오. 그럼 어제 565편에서 마지막까지 뭘 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한번 복구시켜 보도록 하죠. 근데 이거 컴파일이 오래 걸려가지고요. 일단 ESP32에 요 코드부터 업로드 한 다음에 자, C# 코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ESP32 어제 했던 거 마지막 버전인데 인터넷 공유기 접속한 다음에 서버 주소 있죠, 그죠? 6만 번 포트로 접속한 다음에 자, 요 와이파이 공유기 접속하고 그리고 루프에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5초 간격으로 수행이 됩니다. 5초 간격으로 서버랑 접속한다. 1번 서버랑 접속한다. 그 다음 자신의 아이디를 리퀘스트로 보냅니다. 나 누구다라고 보내면 서버가 응답 보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 보내준 내용이 바로 그 모노 비트맵 ESP32의 출력할 이미지를 4736 곱하기 2개 두 세트로 해가지고 보내주면 그걸 받아서 이 페이퍼에 출력을 한다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코드를 업로드 하도록 하죠. 이거 컴파일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5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업로드 되는 동안에 자, 커피도 한 잔 먹고 잠깐 휴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 프로그램도 한번 띄워보죠. 어제 만들었던 C# 프로그램 565의 5번 이거는 맞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안 되고 됐다. 작동시키는 거는 업로드 다 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호기와 2호기가 있고요. 1호기는 지금 여기 리퀘스트 보낼 적에 디바이스 아이디가 1이면 1호기고 2면 2호기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은 최대 디바이스가 2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3개, 4개, 5개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최소한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와이파이로 접속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워야죠. 자라! 빨리 재워야 됩니다. 진짜 너무 오래 걸립니다. 딥슬립 하기 전에 이미 어제 코드가 들어있었는데 괜히 밀어버렸네.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밀었어도 되는데 그죠? 제가 순서를 좀 잘못 잡았네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 예제 업로드 하려면 지금 이런 인고의 시간을 똑같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거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지금 멈춘 게 아니라는 거를 다운된 거 아니고 원래 속도가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그 VS 코드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게 될 LVGL도 아두이노 ID에서 하면 끝장납니다. 속도가 아주 그냥 극악인데 이것도 아마 컴파일을 VS 코드에서 하면 조금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작을 아두이노 ID로 했으니까 종료 끝나는 것도 아두이노 I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맞아.
아직 5분의 1도 안 됐네요. 영차, 영차. 아, 이제 반을 넘었습니다. 살짝 이 밑에 프로그레스 바를 보니까 살짝 좀 졸렸습니다, 방금. 자, 한 1초 정도 꿈을 꿨는데요. 멍 때리면 안 되겠네요. 정신줄 붙잡고. 근데 이 속도로 가면 오늘 해야 될 분량이 이 큰일 났네. 뭔가 딱히 뭐 이거 조금 있다가 소모 전류량 측정하고 이런 거 말고 지금 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오늘 분량을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위기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뭐 하지? 음, 음. 자, 이제 한 80% 됐습니다. 조금만 더. 됐다. 업로드. 자, 그럼 이제 업로드 된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딱 이렇게 열어보면, 자, 당연히 연결이 안 되겠죠, 그죠? 서버 안 켜놨으니까 이제 서버를 켜겠습니다. 웹서버 오픈 하면 여기 클라이언트가 접속되는 게 여기 보인다, 그죠? 1호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거는 서버가 보내준 리스폰스가 여기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비어 있는 거는 업데이트 할 내역이 없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이미지 두 개를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떠 있는 이미지가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출력돼 있으니까요. 다른 걸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웹서버에 요거 까만 부분하고 칼라 부분하고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업데이트 여부 부분에 체크를 딱 해놓으면 얘가 방문해서 자기한테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방문 내역이 여기 출력이 되고 업데이트 여부에 체크가 풀리는 것까지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알아서 방문해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스스로 다운로드 받아가는 거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어제 이거에 대한 명분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지금 이 페이퍼가요,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용처가 어디냐면 롯데마트 가보시면 그 상품의 상품 가격 그 출력 얼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것처럼 이페이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이페이퍼의 갱신 주기가 화면의 갱신 주기가 얼마나 될 건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상품 가격이 뭐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바뀌지 않잖아요. 시간 단위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루 동안은 그 가격에 팔아야 소비자들이 납득을 하지. 오전에는 5,000원에 팔고 오후에는 6,000원에 팔고 이러면 뭐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단위로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이 ESP32가 과연 서버에 하루 중에 몇 번 방문을 하는 게 옳을 것인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방문해가지고 자기 지금 이미지 변경할 거 있는가 체크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매일 자정에 서버에 방문해가지고 수정해 놓은 게 있으면 업데이트 돼야 될 이미지가 있으면 다운로드 받아서 가격표가 업데이트가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되지. 뭐 초 단위로 막 할 필요 있습니까? 그죠? 주황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딥슬립 코드를 집어넣을 건데요. 그럼 그 코드가 어디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 먼저 자리를 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이라기보다는 일단 여기 인터넷 공유기 접속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한번 분리를 해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인터넷 공유기 접속하기 시작이고 정확히는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접속하기 시작이고 비긴 여기죠. 그죠? 비긴. 그리고 여기가 인터넷 공유기 접속 종료되는 지점이 요 지점이고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웨이크업을 했겠죠? 그 전원이 연결되어서 켜졌거나 혹은 그 딥슬립에서 웨이크업 한 거겠죠. 지금 얘가 여기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애초에부터 전원이 딱 들어와가지고 깬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분리된 거는 딥슬립이 아닌 거죠. 아예 그냥 다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전원을 안 먹고 있는 상태는 그냥 꺼져 오프 상태인 거고 오프 상태에서 전원이 딱 들어오면 지금 저 부분에 처음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두 번째 방법은 저기 들어온 다음에 딥슬립에 의해서 자고 있다가 웨이크업 된 경우 여기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이제 아래쪽으로 가서 이제 가면 웨이크업 한 다음에 하여간 전원이 들어오든 웨이크업을 했든 간에 인터넷 공유기 접속을 해야 될 거고 그죠? 인터넷 공유기 접속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게 웹서버와 접속하는 거죠. 웹서버와 접속해서 이미지 다운로드 받기. 그러면 루프에 있는 부분이 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리겠습니다. 요만큼을. 요 딜레이 5,000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요거는 지우고 루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 여기로 올리는 거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요게 그 웹서버하고 접속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리턴이라는 게 있어요. 요 리턴이라는 거는 코드가 더 이상 리턴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말라는 의미로 지금 작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클라이언트 서버랑 접속을 한 다음에 커넥션 페일드 되게 되면 요 리턴이라면 적절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 리턴 대신에 ESP32를 제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크게 갈림길이 두 개가 발생합니다. 자, 갈림길 두 개 발생. 1번 웹서버와 정상적으로 연결됨. 2번 웹서버와 연결 안됨. 그러니까 웹서버와 연결 안 되게 되면 원래는 요 루프에 리턴이라는 거 코드에 의해서 그 루프가 계속 목통이 되는 거죠. 계속 그냥 헛바퀴만 돌게 되는 건데 얘가 셋업 안에 있게 되면 요 딥슬립 코드는 이거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done이라는 메시지가 뜬 다음에 딥슬립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 리턴이라는 이 코드는
약간 고토문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딥슬립 코드가 작동이 안 되게 돼버리면서 ESP32가 무한 재부팅을 반복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딥슬립이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첫 번째, 여기서 딥슬립 한다. 여기서 딥슬립 한다는 것의 의미는 서버와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으니까 그냥 자는 거고, 어쨌든 뭐 실패했는데 계속 켜져 있으면 배터리 계속 먹는 거잖아요. 그 회차는 그냥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뭐 아니면 요때 딥슬립 하기 전에 서버에 지금 서버와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여간 요 실패했을 때는 예를 들어 이 페이퍼에 에러가 났다는 형태로 뭐 출력을 해버리든지 뭐 그 어떤 방법이든지 알려주면 되겠고, 하여간 소프트웨어 상에서 여기서 리턴이라는 구문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 맞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서 딥슬립 해야 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 갈림길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딥슬립 하는 코드를 여기 입히면 되겠죠? 여기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 웨이크업 리전은 안 가져올게요. 요거 가지고 와서 적절한 지점에 어디 넣지? 왜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돼 있지? 좀 이상하게 돼 있네요. 뭐 대충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셋업에 자 타이머를 맞춰주는 거죠. 셋업 딱 한 다음에 인터넷 공유기 접속을 딱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네요. 지금 여기 이게 일종의 무한루프거든요. 인터넷 공유기 접속 시작해가지고 인터넷 공유기가 접속이 안 된다면 지금 저기서 무한루프가 걸립니다. 그러면 웨이크업 한 다음에 딥슬립 하지 아니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뭐 적절한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일단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메모는 해놓을게요. 여기서 ESP32가 와이파이 공유기와 접속에 무한히 실패한다면 ESP32는 딥슬립하지 않게 된다. 저전력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무조건 인터넷 공유기랑 접속을 하게 될 거니까 이 경우는 무시하겠습니다. 그럼 인터넷 공유기 접속한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집어넣도록 하죠. 딥슬립 할 시간을 여기서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딥슬립 하는 코드는 되게 간단했죠. 한 줄만 호출해주면 됩니다. 요거 시리얼 플러시, 요 시리얼 플러시 이것도 필요하겠네. 자, 가지고 가서 여기서 먼저 딥슬립 해주고, 그죠? going to sleep. 요거는 서버와 연결 실패 후 딥슬립 하겠다라는 형태로 하고, 자, 여기는 성공적으로 서버와 접속 후 딥슬립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방문 간격을 일단은 한 10초 정도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10초 자고 깨어나서 서버와 접속하고 10초 자고 깨어나서 접속하고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일단 이 코드를 한번 업로드를 해보죠. 서버 안 켜게 된다면 지금 얘가 요 메시지가 계속 출력이 돼야 되겠죠. 서버와 연결 실패 후 딥슬립, 웨이크업, 서버와 연결 실패 후 딥슬립. 물이 쭉 흘렀습니다. 자, 한번 컴파일 한 다음에는 좀 빨리 되죠. 자,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서버와 연결 후 딥슬립. 얘는 지금 딥슬립 한 겁니다. 그럼 10초 뒤에 또 깨어나겠죠? 웨이크업 한 다음에 다시 서버와 접속을 시도하겠죠? 근데 연결 실패 후 딥슬립. 그럼 이제 서버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서버 켜나면 성공적으로 접속 후 딥슬립. 또 있다 보면 이거 접속했다 그죠? 접속한 다음에 또 딥슬립. 아주 잘 작동이 되죠. 그러면 과연 얘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지를 다운받는지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요 이미지로 다시 한번 돌려보죠. 요거 해서 체크 딱 해두면, 자, 방문해서 이미지 다운받은 다음에, 그럼 이 페이퍼 수정 작업을 마친 다음에 딥슬립을 해야 되겠죠? 이거 체크를 안 했구나. 아닌데? 방문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시리얼 모니터를 보면, 자, 웨이크업 해가지고 서버에서 다운받아서 이 페이퍼 수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정 작업 완료한 다음에 딥슬립 됐죠? 됐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예제 2번이 일단 완성은 되었어요. 저전력 모드로 작동시키는 거. 그럼 요때 얼마만큼 전기를 먹는지 이제 그걸 한번 볼 건데요. 잠깐만요. 이게 다 된 거 맞나? 맞죠? 다 됐죠? 근데 예제가 잠시만요. 1호기, 2호기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두 대 가지고 동시에 되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다가도 코드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코드 저장하기 이전에 얘가 얼마만큼 전기를 뽑아 먹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측정 장비가 측정 장비가 나름 있거든요. 자, 여기 USB 선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전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냐면 USB가 있고요. 여기 이제 5V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선하고 마이너스 선이 있어요. 요 플러스 선은 그냥 요 반대쪽에 요 커넥터를 달아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냐면 원래 USB 여기가 저 꼽는 부분이고 여기 ESP3이 꼽는 부분 있죠? 얘가 이 부분이고 얘가 요 부분이에요. 원래 정상적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피복을 벗겨가지고 마이너스 부분을 절단을 했습니다. 요렇게 플러스 부분은 그냥 그대로 달아놓고, 그럼 여기 요렇게 선을 두 개 뺐는데 거기다가 악어집게를 달아놨어요. 지금 빨간 악어집게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빨간 악어집게, 검정 악어집게는 여기 달려 있어요. 그러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거 일자로 이렇게 쫙 놓여져 있는데 까만 색깔을 반을 톡 잘라서 여기는 까만 집게, 여기는 빨간 집게를 달아놨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 두 개를 서로 연결해주면 전기가 통하는 거고, 떼면 지금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멀티미터를 얘도 보면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거든요. 빨간색을 빨간색끼리 이렇게 연결하고 검은 거를 검은 것끼리 이렇게 딱 연결해주면 이렇게 전기가 흐를 때 그 소모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뭐 정확한 방법인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쪽 전공자 아니고요. 그냥 어딘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그 찾아낸 방법이니까 더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측정하려고 시도해 보시고, 저는 그냥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멀티미터는 한 여기 전류 쪽에 200mm 정도로 요 세팅을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빨간 집게를 요 딱 지워주고 까만 집게 지워주고 됐죠. 그 다음 요거는 ESP32한테 주고 이제 전원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쇼트 날라 무섭다. 이거 잘 보세요. 막 들쭉날쭉 하는 거 보이죠? 지금 얘 웨이크업 한 겁니다. 70몇 소모할 때는 웨이크업 한 거고 다 좀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닌가? 왜 이렇게 요동을 치지? 뭐 시리얼 모니터 같은 게 없으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모르겠네요. 자, 빨리 자라. 아닌가? 다시 한번 재부팅 시켜볼게요. 딥슬립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이 좀 이상한데. 자, 나 뽑았다 다시 한번 꽂아볼게요. 저번에는 ESP8266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측정을 했거든요. 얘는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네. 이게 그냥 딥슬립 하고 있는 수치인가? 그러면 이거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아니면 얘가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 서버 켜가지고 그 체크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저놈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한번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접속하는지만 봐도 되겠네. 얘 지금 보면 서버에 접속 안 하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지금 얘가 빨간 선을 전류계 쪽으로요. 좋아. 가면 제가 이거 측정하는 거 잘 몰라가지고 그럼 다시 그림을 그려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USB가 있고요. 자, 집단지성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ESP32 연결되는 마이크로 USB 쪽이고 플러스 쪽은 절단하지 않았고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플러스 쪽은 다이렉트로 가고 마이너스 쪽을 이렇게 두 개를 절단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만 이게 맞나? 엄청 헷갈리네요. 그죠? 딥슬립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빨간색은 그대로 가고 갔다가 돌아온 게 빨간색.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빨간색 악어집게가 있고 여기 검정색 악어집게가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스터기를 어떻게 연결하는 게 맞나요? 저는 지금 여기 테스터기에 빨간색 검정색 연결해 놨는데요. 이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ESP32가 그 뭐더라? 이게 얘가 일정하게 전류가 안 들어오면 작동이 안 되거든요. 뭐 브라운 뭐 그런 에러 나오면서 약간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켜져 가지고 작동된다면 서버에 방문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접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측정을 요 멀티미터를 물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요.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뭐더라? 뭐의 고양이더라? 저 박스를 열면 뭐 고양이가 죽네 마네 뭐 약간 그거 비슷하게 되는데요. 측정을 하려고 하면 작동이 안 되고 작동을 시키려고 하면 측정이 안 되고 어쩌지? 접촉 불량인가? 뭐 제가 가진 선에서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요. 저는 측정될 거라고 지금 들고 왔는데 측정이 안 돼서 좀 당혹스럽네요. 아니면 이거를 10의 2홀로 가면 되나? 아예 뭐 작동 안 되네요. 에헴. 그럼 뭐 측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녹한다의 어떤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조금만 더 우리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어진 이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거 사용 방법 자체도 전 잘 모릅니다. 이거 멀티미터 있잖아요. 이거 사용 방법도 잘 몰라요. 빨간색을 왼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거요? 이거 밑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로 옮긴다. 제가 이해한 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를 여기 이쪽으로 꼽는다 이거죠? 그럼 일단 뽑아놓고 좋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꽂고 지금 연결한 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뭔가 되는 분위기. 된다. 주황님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 지금 방문하고 있죠? 아닌가? 우연이었나? 우연이었나요? 우연. 자, 일단 뭐 제가 켜지든 말든 0.068, 0.068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이거 이 값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0.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값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참고로 저 이거 아예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m이라는 거에 맞춰져 있고 0.08이면 20m에 0.08이면 얘를 몇 암페어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자, 아무튼 근데 조금 전에 작동이 분명히 됐거든요. 처음 한 번만 된 건가? 자, 다시 한번 요 지금 보면 지금 요 방문했죠? (10초) 뒤에 또 됐다. 지금 방문하고 있죠? 그럼 요때 지금 계속 방문하고 있으니까 요때 지금 소모 전류량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켜졌을 때 얘가 작동 중일 때 0.08이고 딥슬립일 때 0.01이네요. 그러면 EM 쪽으로 가는 게 더 정밀한 거예요? 200M 쪽으로 가는 게 정밀한 거예요? 더 작은 걸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얘는 아예 0으로만 나오는데. 그럼 제가 그냥 이렇게 작성해 두겠습니다. 딥슬립일 때는 0.01mA, 아닐 때는 0.08mA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 치면 전기를 엄청나게 안 먹네요. 지금 이게 딥슬립인 것 같고 0.08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웨이크업 한 것 같습니다. 요쪽으로요? 당체 알 수가 없네요.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자, 이거 계속 방문하고 있는가? 여기 뜬다면 확실히 지금 켜져 있긴 한 겁니다. 맞죠? 방문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지금 작동 중인 거는 맞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제가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미지를 한번 보내보면 좀 오래 걸리니까 조금 확인하기가 수월하겠다. 자, 이 페이퍼에 이미지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작동되는지 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이 페이퍼 있으니까 자, 가져가라. 0.1인데 얘가 이제 다운을 받겠죠. 그렇지. 다운 받으면 자, 지금 이 숫자 몇인가요? 0.6 200M이라는 데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200M에 0.6 요 정도 소모된다. 답답하시죠? 하여간 그러면 0.1 0.1 아씨 그러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제가 값을 어떻게 제가 이거 20에 맞추라고요? 다음 제가 여기 메모한 게 맞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자, 딥슬립 할 때 0.01mA 그
작동 중일 때 0.08mA 맞나요? 0.08mA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ESP32가 그렇게 전기를 작게 먹진 않을 텐데. 60 마이크로 암페어. 작동 중일 때 0.08mA 이거 맞습니까? ESP 8266 할 때는 이게 한 60mA 이렇게 잡아먹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다 측정을 했는데 그 잘못 측정했나 보네 그러면. 자, 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그냥 제가 숫자로 적기보다는 제가 이거 작동되는 걸 보여드릴 거니까 알아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거 딥슬립 중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지를 여기 등록 다른 걸로 다시 바꿔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등록해 놓으면 다운 받겠죠? 자, 이제 딱 다운 받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거 전기 쓰고 있는 겁니다. 0.05, 0.06 이런 식으로 0.05 그러고 작업 다 끝나면 얘가 반짝반짝 하는 게 끝나면 다시 딥슬립으로 될 거니까 0.01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저전력 모드 됐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화면을 보시고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환타님 반갑습니다. 뭔가 좀 찝찝한데요. 이게 맞나? 자, 이제 그렇다면 요 이제 요 측정하는 거는 이제 요까지 하고 두 대를 동시에 한번 컨트롤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들 잘 보셨죠? 이렇게나 전기를 작게 먹습니다. 자, 이제 요놈 두 개를 동시에 그 딥슬립이 작동이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아직까지 예제 2번이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에다가 2호기 코드를 올려주면 그냥 끝나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여기 지금 자기 ID 부분을 1이 아니라 2라고 하면 이제 끝이 나는 상황이다. 요거 업로드 해주고 작동 잘 되면 예제 2번 코드 싹 저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픈톡방에 뭐 막 쓰고 계신 거예요? 오픈톡방 정도는 볼 수 있는데 전화는 못 받아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기 채팅창에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기전자 전공이 아니고 컴퓨터공학 전공자라 가지고 멀티미터 뭐 이런 거 쓰는 거 아예 몰라요. 그런데 웃긴 거는 제 학과 이름은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였는데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한때 뭔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과끼리 잠깐 뭉쳤던 적이 있거든요.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이름도 되게 길었었는데 전혀 관련 없는 그 과들이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잠깐 됐고 한번 작동시켜보죠. 자, 짜잔 짠짠짠짠. 자, 일단 얘네들이 서버에 방문을 잘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두고 서버를 딱 켜가지고
10초 간격으로 지금 그 방문하도록 세팅이 돼 있으니까. 자, 2호기 접속됐죠? 1호기 접속됐죠? 그러면 더 확실한 거는 뭐겠습니까? 이미지를 바꾸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저전력 모드로 작동되면서 2호기 방문, 1호기 방문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방문하고 있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바꿔보겠습니다. 요 이미지로 요까지 딱 만들어놨으니까 동시에 업데이트 딱 눌러놓으면 둘 다 따닥 방문해가지고 방문했죠? 이미지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하고 다 끝나면 딥슬립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 저전력 모드로 돌아가게 된다. 다 됐네요. 여기까지가 예제 2번이었습니다. 짜잔.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죠. 이제 다 했는데 큰일 났네. 오늘 너무 빨리 끝났네요. 뭐 이제 뭐 해야 되지? 566에 2-1 1호기 배터리 달아가지고 되는지 확인해보고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호기 2호기 동시에 돌아가는 건 봤으니 그럼 이제 1호기를 여기 배터리를 준비해놨으니까 완전 이제 포터블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연결하면 되느냐? 이 ESP32 개발 보드는요, 외부 전원 입력하는 데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게 VIN입니다. 요쪽 부분에 보시면 VIN하고 GND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 홀더 이거 극성 있죠, 그죠? 요 극성 있는데 플러스를 여기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여기 연결한 다음에 이거 방향에 맞게 잡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일반 AA나 AAA 건전지 아니고요. 그 뭔지 알죠? 요 그 18650 배터리라는 거고, 요거 4개가 뭉치면 그 옛날 그 샤오미 배터리 기본적인 거 딱 그만하게 되는 건데요. 하여간 얘를 연결해 가지고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거 건전지 전압부터 한번 재볼까요? 전압이 몇이나 나오는가? 이거 충전 제가 빵빵하게 시켜놨거든요. 완충 상태라서 아주 상태가 좋을 겁니다. 전압 잴 때는 그러면 여기로 옮겨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은 전압과 전압,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서 볼테이지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4.6V 보이죠? 4.6V. 그러니까 3.3V에다가 꽂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4.6V니까 3.3V 쪽에 꽂지 말고 V인에다가 꽂아줘야 된다. 완충 4.2V인데 왜 4.6V가 나오죠? 위험한 놈이네 이거. 위험한 놈이네요. 그럼 지금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V인에 근데 선도 이렇게 다 달아놨습니다. 옛날에 쓴 적이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해주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조그만하게 만들면 그게 제품화 되는 거겠죠. 뭐 어떻게 조그만하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딱 꽂아주고 이제 다 됐습니다. 이게 서버에 접속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되나? 안 되는 분위기인데. 짜자잔. 이 ESP3이 이거 왔다. 들어왔다 그죠? 10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인내심이 부족했네요. 뭔가 건드려서 그럼 접촉 불량인가? 조금 전에 막 건드리니까 접속이 됐는데 그죠? 그럼 약간의 그 접촉 불량이 있나 보다. 이상한 현상. 지금 또 들어왔다 그죠? 이게 뭐지? 왜 건드리니까 왜 되지? 하여간 뭐 이제 되네요 그죠? 이제 이건 뭐 접촉 불량 관련된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 제일 확실한 거는 이미지를 또 보내보면 되겠죠? 자, 심심한 녹한다. 체크 딱 해두고 얘가 바뀌어준다면 완전히 이제 배터리로 구동되는 e페이퍼가 만들어진 거죠. ESP32와 e페이퍼. 와,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딱 바뀌어주는 겁니다. 잘 됩니다. 그냥 다 된 다음에 한 번 더 바꿔보죠. 우연히 그래 됐을 수도 있으니까 요 개구리 이미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딱 눌러두면 바로 그 체크됐네요. 개구리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요 타이밍에서 우리가 어쨌든 예제는 이게 다 만들었고 배터리 연결했고 다 했으니까 요거 정도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4번 18650 배터리가 지금 녹한다가 가지고 있는 얘가 크기가 몇 짜리지? 잠시만요. 이거 뜯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얘가 2550짜리거든요. 녹한다의 18650 배터리는 2550 mAh 이다. 거의 근데 이 작동 중인 시간은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작으니까 거의 뭐 딥슬립 할 때의 그 소모 전류량에 수렴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근데 풀로 작동 중이라는 가정에 0.08이라고 쳤을 때 이때 사용량을 평가해 보자. 자, 1번 4.1 24시간 완전 작동 중일 때는 0.08mAh씩 지금 계속 먹는데 이거를 그냥 좀 크게 잡아가지고 아까 보니까 0.1 넘어갈 때도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0.1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0.1mAh씩 먹는데 지금 이 말이 2550mAh를 지속적으로 계속 써먹는 친구가 있다면 1시간 동안 유지된다 그 말인 거잖아요. 요 단위가. 그러면 맞죠? 뭐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얘를 이걸로 나누면 쓸 수 있는 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2550인데 2550에 더블인 5100으로 한 시간 계속 지금 쓰고 있다면 얘는 2550 나누기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뭘 하려고 하냐면 5100씩 계속 지금 쓰고 있다면 2550 나누기 5100이 되니까 0.5 30분밖에 못 쓰게 되는 거니까 2550을 0.08씩 쓰게 된다면 맞나요?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 단위가 지금 아워일 건데요. 31,875 아워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 이렇게 이게 지금 계산이 맞는 겁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2550 썼을 때 2551대에 1시간이라면 제가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2551대의 1아워라면 비례식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0.081 때는 몇이냐?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0.08은 2550 물음표가 되고 그러면 얘를 여기 나누는 거네요. 0.08을 2550으로 나누는 게 계산식이었습니다. 그러면 0.08 나누기 2550 뭐냐 이게? 아닌가? 잠시만 좀 돌대가리가 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자, 2551대 1시간 쓸 수가 있다면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계산인가? 0.08이라면 그죠? 이거는 좀 다른 계산 방법이죠, 그죠? 2550을 빨아먹어야 1시간 쓸 수가 있으니까 0.08씩 빨아먹는다면 엄청 일단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2550을 0.08씩 빨아먹으면 얼마나 걸리는가를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누는 거 맞잖아요. 한 번에 0.08씩 계속 빨아먹을 거니까 2550 나누기 0.08 그러니까 0.08은 2550 대비 31,875배가 되는 거니까 단위 아워 맞죠? 그러니까 뭐 일단 제 계산법대로 따르자면 시간이다. 너무 좀 어마어마한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day로 계산하면 1325일 동안 쓸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딥슬립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1325일이면 이게 3.6년인데 3.6년 동안 그냥 딥슬립 안 하고 켜놔도 되는 건데 이거 지금 보시면서 오류가 있으면 좀 점검해 주세요. 저 이거 계산하는 방법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일단 두고 잘 모르겠음이라고 일단 해둘게요. 그러면 딥슬립을 할 때 딥슬립과 같이 한다고 치자면 거의 딥슬립 하는 거에 수렴을 하게 될 거니까 그냥 0.01이라고 잡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550에 0.01이니까 25만 5천 시간이 된다. 맞죠? 그러면 이거 30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뭐 아무튼 뭐 계산상 계산상 그래요. 계산상 그런데 잘 모르겠음. 음, 이거 저 다시 보기로 돼가지고 보시는 분들 있으시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254시간이라고요? 이 단위가 지금 똑같잖아요. 미리암페어 아닌가? 미리암페어 아닌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100mA를 쓰는 애다. 그러면 2550 나누기 100 25시간 정도 쓸 수 있다. 맞죠? 25시간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게 미지수라면 얘를 나누는 거 맞잖아요? 와트로 계산해야 된다. 와트가 또 나왔습니다. 와트 미리암페어 와트로 계산해야 된다고요? 와트 와트가 나왔습니다. 그 계산 어떻게 하는 거죠? 와트 그죠? 전압 곱하기 전류가 와트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단위가 이 값이 어떻게 해서 튀어나오는 거죠? 요 값이 그럼 얘가 와트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와트시 와트시 모르겠네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0.08은 80mA가 맞는 것 같다고요? 그럼 아까 봤던 그 숫자가 0.08이 아니고 80mA다. 그럼 이거는 10mA가 된다. 그런 의견인가요? 제가 봐도 이 숫자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거 0.08이면 말도 안 되거든요. 와이파이 접속도 하고 뭐 이러면 한 저번에 ESP8266은 100mAh 120도 넘어가고 막 그러던데 그러면 얘를 80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10이고 그러면 0.08은 80 마이크로 암페어라고요? 80 마이크로 암페어 80 마이크로 암페어 그럼 10 마이크로 암페어 그럼 80 마이크로 암페어는 0.00008 미리암페어인데 그 암페어인데 밀리로 해야 되구나. 0.08 맞네요. 0.08 밀리암페어네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맞는 거죠? 어렵다. 차이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 그냥 제가 적어 놓을게요. 녹한다의 시연 결과와 모니터 멀티미터의 값을 보고 알아서 계산해 보세요. 저 계산하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거 사용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거 내가 계산하니까 이렇다라고 누가 좀 계산해 주실 분 없습니까? 자 지금 여기 주요 변수가 배터리 용량입니다.
배터리 용량이고 저 소모 전류량은 0.08mAh일 때 배터리 사용 시간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 가능한 분 빨리 계산해 주십시오. 저 계산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와가지고 와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그냥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 물리학적으로 보자면 얘는 이거랑 같거든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랑 1 이거 두 개가 곱해진 거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MA 곱하기 H 이게 그 단위의 차원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더럽게 헷갈리네요.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2550 곱하기 0.08 그래요? 이게 암페어니까 그죠? 이게 이렇게 오래 갈 리가 없는데 4, 5일밖에 쓸 수가 없는데 저 뭐 3년이라는 저 숫자는 잘못 계산된 게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자, 제가 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일단 멀티미터에 이거를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왜 옮기는지는 모릅니다. 빨간 거는 여기, 까만 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전류 측정하는 부분이 여기 줄줄이 있는데요. 여기 20M에다가 맞출 겁니다. 20M 요렇게 20M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재보는 겁니다. 다시 자 너무나 어렵습니다. 계산하기 너무 어렵다. 자, 전원을 공급해 볼게요. 자, 여기 0.08이라고 나오는 이 숫자 뭡니까? 이거 뭐죠? 이 숫자 이거. 이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진짜. 지금 보자. 서버에 접속하는지 한번 볼게요. 서버에 지금 방문했네요. 서버에 지금 접속하고 있고. 자, 지금 딥슬립 들어갔네요. 0.01. 80mA. 배터리 수명이라는 게 계산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나 보네요. 그냥 뭐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건데 2550 나누기 80 그러면 31시간 정도 쓸 수 있다.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략 32시간 정도. 대략 정확히는 아니겠죠. 물론 이게 배터리가 어느 정도 전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작동 안 될 거니까. 그죠? 예, 근데 그냥 그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건데 255시간. 근데 이거 딥슬립 할 때 10mA 이것도 지금 얘가 숫자가 1이라고만 표기된 이유가요. 뒤쪽에 쓸 수 있는 숫자가 없어서 그냥 1이라고 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더 작은데. 뭐 하여간 뭐 이렇든가 저렇든가 255시간이다. 대략. 자, 숙제. 숙제입니다. 숙제. 알아서 계산해가지고 알아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근데 어차피 제가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 ESP32 보드는 딥슬립이 되기는 하지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단적인 딥슬립은 작동이 안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딥슬립 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아예 자기가 딥슬립 하는 보드를 만들지 않는 한 완벽한 딥슬립 구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괜히 깝죽거리다가 이런 거 계산하는 건 할 줄 모르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이 페이퍼는 이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거 있다면 지금 빨리 말씀해 주시고, 특별하게 그런 게 없다면 이 페이퍼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뭐 그림 출력하고 그림 출력 다 되면 땡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뭐 굳이 한번 애드립을 해보자면 여기에 10을 곱하라고요? 여기에요? 아, 몰라요. 그냥 자, 숙제입니다. 숙제. 계산하는 건 숙제입니다. 잘 모름이라고 그냥 해두겠습니다. 제가 이걸 계산하려고 오늘 한 게 아니라 그냥 보여드리려고. 멀티미터도 들고 왔잖아요. 그죠?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딱 수치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딱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저거 어느 정도 쓰겠네. 감이 딱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감을 잡으시라. 이런 의미로 오늘 측정을 한번 해본 것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좀 빨리 끝나긴 끝났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저는 뭐 최대한 특별하지 않으면 11시 정도까지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끝났으니까 오늘 이 페이퍼 내용에서 나는 이런 기능도 좀 한번 고려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제가 할 수 있겠으면 한번 해보고요. 뭐 특별한 게 그런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 빨리 끝나는 대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의견 주실 분들 뭐 작성하시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다음 주부터 할 일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뭐를 하면 좋을지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후보를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1번 네오픽셀이라는 게 있어요. 네오픽셀 LED 컨트롤 하는 건데 LED 컨트롤 하는 칩이 달라붙어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RGB LED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그거 이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생각보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질문하는 분이 많습니다.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답변하기 귀찮아서 그냥 녹한다가 다 만들어 봄. 요런 측면에서 네오픽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INA219인가? 이게 전류 센서일 겁니다. 아마 전류 센서. 요것도 하나 샀는데요. 요거는 뭐 딱히 할 게 뭐 있겠냐 싶은데 뭐 다음 주에 한번 해봄직하고 그다음 또 뭐 샀더라?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실물이 지금 옆에 있는데요. 이거 UWB 모듈입니다.
UWB 이거는 조금 덩치가 클 것 같아서 순서상 좀 미룰 건데요. 일단 여기 작성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UWB 모듈을 이용한 거리 측정, 레인징입니다. 레인징. 그 삼각 측량, 삼변 측량 아시죠? 그 세 개의 노드로부터 하나의 노드의 그 각각의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그 지오메트리적인 그 위치가 어디냐, 얘가 지금 이 공간에서 좌표가 어디냐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요거 재밌겠죠? INA219로 가능하다고요? 근데 INA219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당장 후보가 뭐 있냐면요. 잠깐만요. 다 알려드릴게요. 요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골라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어디 적어놨더라? 이거였구나. 저 16채널 아날로그 먹스. 이게 얘가 74HC 뭐더라? 뭐 하여간 16채널 아날로그 먹스라는 걸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요거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라웬이라는 또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 6번부터는 일단 지금 제가 최근에 너무 어렵고 시리즈가 긴 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쉽고 짧게 할 수 있는 거를 빨리빨리 탁탁탁탁 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시리즈가 큰 거를 할 생각인데, 그럼 그 시리즈가 큰 게 지금 뭐냐? 그 PCB 보드 만드는 시리즈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PCB 보드 만들기. 카이캐드 더하기 EG EDA. 제가 이미 싹 다 테스트 다 해봤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잘 해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7번은 유니티 시리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메인 주제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데요. 디지털 트윈을 유사하게 유니티로 구현하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 뭐 하는 건지는 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저 가상 환경상에서 유니티로 가상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작동시키는 뭔가 오브젝트가 실제 현실상에서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두이노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두이노 베이스로도 한번 해보고, 뭐 제가 지금 PLC 종류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PLC도 한번 컨트롤 해보고, 요런 것들. 6번, 7번은 엄청나게 덩치가 크게 될 거라서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있는 게 뭐냐면 LVGL이네요. LVGL. 이것도 덩치가 큽니다. 너칸다의 LVGL 시리즈. 요 LVGL은 뭐냐면 그 ESP3이나 요 아두이노 보드 가지고 LCD 화면을 작화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터치하면 뭐 LED 제어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두이노와 LCD만 가지고 그 기능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인베디드 형태로.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뭐 HMI가 있어야 되겠죠. 아두이노와 HMI가 별도로 통신을 하면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 HMI 안에도 자세히 보면 안에 MCU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MCU가 두 개가 되는 셈이 되니까 낭비잖아요. 아두이노가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노칸다의 LVGL 시리즈, 얘네들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좀 미뤘다가 한 번에 시작하도록 하고, 요 작은 것들 탁탁탁탁 쳐내는 거를 다음 주 할 건데요. 요거 1번부터 5번 중에 노칸다가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가지고 다음 주에 하게 될 거고요.
정확하게는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제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하실 분이나 뭐 더 추가로 요청하실 분 없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죠. 오늘 녹한다가 열심히 이 페이퍼를 이용을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재미가 있었다, 흥미진진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쪽에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헌금을 밀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 활용을 해가지고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적당한 금액대를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딱 하면 유튜브가 33%의 그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럼 전자의 방법은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대신에 그 수수료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후자의 방법은 수수료가 있지만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는 거니까 결제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해주시는 분의 그 결정에 따른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정기 결제를 해주시면 여기 위에 채팅창에 보시면 아이디에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신 분들 보인다, 그죠? 다 녹한다의 그 후원자 분들입니다. 제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아이디에 하이라이트를 해가지고 조금 더 제가 더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뭐 소소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게 밖에 없으니까요. 어쨌든 간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서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채팅방이 하나 나올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라이브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내일부터 그 화요일까지는 방송이 없으니 제가 필요한 분들은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그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그 질문하실 분들 없죠? 뭐 오늘 분량이 좀 약하긴 약한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뭐 제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좀 저도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최대한 11시까지는 하려고 제가 분량을 잡긴 잡는데 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하다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 길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빨리 끝나게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커트.